네, 이번 시간에는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요, 라즈베리 파이를 푸티라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한 화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실행을 처음 할 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하는데요.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처음에 실행할 때는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주요 자료 구조를 파싱을 해서 제대로 지금 그 덤프와 관련된 정보가 그 VM 리눅스와 매칭이 되는지, 혹은 리눅스 커널의 주요 자료 구조가 제대로 지금 그 메모리 덤프 안에서 파싱이 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요 화면부터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첫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널 버전은 6.1.6일 버전이고요. 그리고 머신은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받은 VM 코어이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정보를 출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은 아크 64, 즉 ARM 아키텍처에서 64비트 기반의 프로세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정보는 3.9GB 메모리이네요. 그리고 패닉, 이 메시지는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됐을 때 메시지입니다. 친절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표기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정보는 PID인데, 이 PID는 그 프로세스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수형 값이죠. PID 1994입니다. 그리고 커맨드는 이 커널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한 프로세스 이름이죠. 그러니까 배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이 정보는 요 배시, PID가 1994인 이제 배시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정보입니다. 자, 태스크 디스크립터는 이제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이죠.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커널의 주요 자료 구조를 디버깅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먼저 크래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어떤 로그를 가장 먼저 보냐면 바로 커널 로그를 먼저 확인합니다. 커널 로그에 보이는 그 콜스택이라든가 혹은 커널 패닉이 일어났을 때의 정보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요, 로그하고 /m, 자, 명령을 치시면은 커널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널 로그 보이는데요.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을 할 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로그죠. 이와 같은 커널 로그가 보입니다. 네, 리눅스 커널이 부팅할 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로그고요. 그 커널 로그를 볼 때 유심히 꼭 한번 체크해야 될 로그가 이 로그죠. 이 로그를 보시면은 커맨드 라인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저장할 필요 있습니다. 사실 커널 크래시가 났을 때 그 메모리 덤프를 다른 동료가 받은 덤프 혹은 다른 동료가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서 추출된 VM 코어를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커널 로그에서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커맨드 라인이 보이는데, 이 커맨드 라인은 제가 많이 본 커맨드 라인이긴 한데요. 이 내용은 ftrace를 킨 것 같아요. ftrace의
그 링 버퍼 사이즈를 8메가로 이렇게 설정한 커맨드 라인 정보이고요. 그리고 ftrace의 이벤트를 이와 같이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오너와 관련된 디버깅 기능을 키기 위한 커맨드 라인 정보가 보입니다. 이 커맨드 라인은요, 그 리눅스 커널을 설정하기 위한 그 인터페이스인데, 그 부트 로더에서 이 커맨드 라인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트리를 통해서 이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부트 로더에서 요만큼 커맨드 라인을 보내면요, 이 다음에 디바이스 트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커맨드 라인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뭐 커맨드 라인을 추가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어떤 특정 파일, 뭐 config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config 파일을 설정하면은 요 커맨드 라인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은 그 지금 부팅하는 리눅스 커널의 주요 기본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크래시 덤프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어디단가 백업을 해 놓게 되면은 내가 자주 보는 그 시그니처라든가 콜스택은 또 나중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다시 커널 로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뭐 커널 로그가 보이는데요. 뭐 이와 같은 뭐 부팅할 때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뭐 특별한 뭐 메시지는 없고요. 네, 계속 이제 부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같은 정보는 그 리눅스 커널 내부의 주요 기능이 부팅을 하면서 관련된 그 여러 디바이스 트리, 이와 같은 디바이스 트리라든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커널 로그로 뿌려줍니다. 네, 아직 계속 이제 부팅을 하고 있죠. 자, 부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커널 패닉이 나면 커널 로그를 찬찬하게 잘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이고요. 이 커널 로그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습관 꼭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28초까지 커널 로그가 쭉 출력이 된 다음에 자, 163초에 이와 같은 커널 로그가 확인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네, 커널 로그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커널 크래시가 났을 때의 정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정보를 다시 노트패드에 이렇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뭐 메시지가 확인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그 커널 크래시가 유발됐을 때의 콜스택을 처음에 확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패닉이 됐다고 여러분도 패닉이 되면 안 돼요. 보통 그 커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개발자분들이 뇌정지 상태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좀 차근차근 커널 로그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차근차근 확인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커널 로그를 상세하게 보시고,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커널 로그 보실 때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커널 로그에서 근데 콜스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 콜스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와 같은 콜스택, 어떤 흐름으로 이런 콜스택이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정보 있죠? 여기 보이는 이 정보는
그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됐을 때에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콜 스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정보 있죠? 이 정보는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되면은 이와 같은 콜 스택은 항상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정보는 그 64비트 기반의 ARM 아키텍처의 의존적인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콜 스택이 커널 로그로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정보가 뭐냐면 시스템 콜 핸들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으로 시스템 콜이 유발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이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시스템 콜 핸들러입니다. 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함수 이름이 write, kcc write, vfs write죠. 그러니까 VFS는 뭐냐면 이제 Virtual File System의 약자인데, 그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커널에서는 반드시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 그러죠. VFS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보게 되면 write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콜 스택은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되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근데 자, 이 정보를 보니까 write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write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되면 여기까지 콜 스택은 뭐 언제나 확인이 될 수 있는 콜 스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write 시스템 콜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virtual file system 함수가 있는 그 레이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파일 시스템 내에 정의된 그 파일 오퍼레이션으로 그 설정된 함수에 이제 액세스를 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그 VFS write,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아래에 있는 함수 있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proc reg write 같은 함수는 그 파일 오퍼레이션, 즉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virtual file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 존재하는 여러 파일 시스템에 접근한다. 이 정도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proc이라는 정보 있죠? proc reg write.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내부에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시스템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출력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proc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proc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뭐 정보의 값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때부터 좀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결국에 패닉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됐는데, 이 패닉이라는 함수를 sysrq handle crash라는 함수에서 왜 호출했는가 라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커널 크래시를 분석할 때는 자, 이 부분, 요 콜 스택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에서 크래시 이슈를 잘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커널의 동작 방식, 자, 여기 제가 해석했죠. 여기 보이는 이 동작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된 거예요. 이 동작을 여러분이 콜 스택만 보시고 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레이어가 뭐예요? Virtual File System이라고 그랬죠? Virtual File System을 통해서만 리눅스 커널에서 관리하는 주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Virtual File System을 통해서 Flow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요 함수에 접근했는데, 요 내부에서 sysrq handle crash라는 함수, 요 내부에서 패닉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됐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콜 스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추가로 한 가지 좀 더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bt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b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봤더니, 이렇게 프로세스의 콜 스택이 아주 잘 출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 주소가 있죠? 이 정보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크래시 유틸리티에서는 그 파일이라는 그 명령을 제공했거든요. 파일. 그 파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 디스크립터 정보를 지금 확인했는데, 지금 이렇게 1994 S랑 1994를 누르게 되면은,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프로세스에서 오픈한 그 파일 디스크립터 정보, 그러니까 파일 객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은 이를 파일의 객체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정보 있죠? 이 정보는 이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그 오픈한 파일의 정보예요. 자,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procsysRq라는 요 패스를 통해서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가 주소가 이런 주소가 보이고, dentry가 이와 같은 주소가 보이고, inode가 이런 정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일 객체가 뭐냐면,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그 파일과 관련된 그 속성 정보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파일 객체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은 파일 객체를 통해서 요 파일 객체 테이블에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는 dentry 정보이고요. 이 정보는 요 해당 파일에 대한 inode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은 이제 procsysRq 트리거라는 요 파일에 어떤 값을 쓰는 그런 동작이 이루어졌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요 정보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커널 패닉이 유발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보통 커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개발자분들이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커널 패닉 일어나면요, 어떡하든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로그를 분석하시거나 덤프를 차근차근 분석하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거는 커널 덤프를 볼 때 기본적인 에티튜드이고요. 첫 번째는 커널 로그를 면밀히 관찰, 분석. 네, 중요합니다. 커널 로그 차근차근 관찰하고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커널 로그에서 콜스택 분석하기. 콜스택을 분석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저장하기.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커널 크래시 덤프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크래시 덤프를 통해서 리눅스 커널의 주요 자료 구조, 프로세스, 그리고 내부의 ftrace 메시지도 이 크래시 덤프에서 추출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커널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